안녕하세요. 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입니다. 코카의 관심 종목들의 현재 상태를 간단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양시장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락분을 다 복구하지 못했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기분이 들 수도 있겠는데요. 바로 상승 종목 수가 하락 종목 수보다 더 많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코스피는 오늘 외인이 선물을 순매수하면서 장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었죠. 원달러 환율도 약간 내리면서 지수 상승에 일조했다고 봅니다. 우선 ADL 지표 살펴보시고 개별 종목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제가 관리하는 노트를 통해서 오늘 ADL 지표 잠깐 살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말 반가운 양시장 상승세를 보였죠. 뭐 큰 폭의 상승세는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그동안 쭉 하락 추세 에너지가 아주 강했던 모습인데 특히 코스닥 상당히 오랫동안 이렇게 파란색 제가 테두리 선으로 지금 표시해뒀죠. 아주 강한 하방의 에너지를 보이다가 오늘 처음으로 꽤 오랜만에 상승 에너지의 기운이 포착되었습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코스피도 오늘 상승 기운이 포착되는데요. 오늘 양시장 모두 대형주 위주의 상승을 이끌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강한 힘이 뒷받침된 상승세였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대신 다만 그 ADL 지표가 오늘도 상승수가 조금 더 모자랐어요. 뭐 거의 비슷비슷한 대등한 수준을 보이긴 했는데 그래도 결과론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다. 그래서 ADL 지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코스피는 그동안 하락세가 약간 주춤하는 오늘 그런 모습을 보이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상당히 심하게 낙폭을 보였는데 오늘은 낙폭의 그 기울기가 옆으로 바로 이제 수준으로 탁 꺾어지는 좀 정체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ADR 차트상으로도 약간 이제 상승하는 쪽으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금 좋은 모습을 오늘 하루는 보여줬다. ADR 지표 200일선으로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자, 우선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의 20일 이동 ADR입니다. 이 ADR 오늘 108.21 정도, 108.18 정도까지 떨어졌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ADR은 85 정도까지는 하락할 수 있는 룸이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상방으로는 보통 125 정도 이상이면 다시 조정을 받는 그런 구간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게 일반적인 통계적인 부분이고요. 코스피보다도 지금 이제 코스닥이 더 문제였죠. 코스닥 상황을 좀 보시면은요. 코스닥은 제가 어제 설명드린 대로 지금 현재 위치적으로 상당히 낮게까지 내려와 있다. 어제 87.16까지 내려왔거든요. 87.16 내려왔고 오늘은 88.25로 살짝 돌려내는 모습. 쉽게 말해서 거의 내려올 만큼 다 내려왔다는 것이 이제 약간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상승의 시작을 끌고 갈 수 있을 수 있다. 그렇게 예측이 되는데요. 그래서 코스닥의 개별 종목들을 조금 더 눈여겨 챙겨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요. 포스코라는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포스코의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레벨단은 현재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3일 전에 지금 레벨업이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가 가능한 구간으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여전히 그 높이가 상당히 높은 3층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일 수 있고요. 신규는 최소한 21선 언저리 부근인 레벨단 중심부 이하부터 접근하시는 것이 용이한데요. 지금 포스코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여러 단계 레벨업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를 하기에는 또 살짝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도 해요.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미 2021년에 적정 주가는 돌파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적정 주가 상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적정 주가 상단은 한 40만 5천 원까지 지금 이제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의 상승 여력은 더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미 2021년 실적을 바탕으로 한 적정 주가는 도달했기 때문에 또 타치하고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 신규로 따라간다는 것은 혹시 이 포스코가 이제 조정 구간으로 들어가서 많이 밀린다면 제법 큰 손실도 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신규 진입자들은 별로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고 이미 보유자들 이미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한해서 비중을 확대하거나 또 줄이거나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시는 것이 좋은 자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스토캐스틱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최근에 계속 강한 상승세를 품어주면서 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될 만큼 90 이상의 수준으로 기록될 만큼 상당히 강한 초가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난주 어제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이제 약간 그 데드가 난 자리인데요. 데드가 났지만 여전히 80 이상의 가매수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이걸 데드 상황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이제 80 밑으로 떨어지면서 데드 상황이 발생하면 그때는 조금 주의를 해야 되는 구간, 다시 말해서 상승해서 상방에서 하방으로 변환되는 변곡점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아직 그런 위치는 아니고요. 오늘 더더군다나 일간 스토캐스틱을 다시 우상향으로 돌려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골든을 내고 다시 한번 80 이상의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면은 충분히 또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보유자에 한해서 비중 확대 쪽으로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좋겠다. 특히 내일 만약에 골든이 나는 자리라면 조금 따라가는 의미로서 접근해도 되겠다. 지금 중요한 주요 저항점이 38만 1,500원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만약에 38만 1,500원을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거래대금이나 분위기, 물론 내일이 아니고 내일은 어린이날이니까 내일 모레 목요일이 되겠죠. 목요일 날 그런 정도의 장세를 만들어 준다면 그때는 보유자에 한해서 충분히 물량을 또 확대하면서 이 극대화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은 지금 그동안 조금 지지부진한 우선 차트부터 보시면은요. 일봉 차트부터 볼게요. 자, 일봉 차트상의 박스권을 그리자면 현재 이런 식의 박스권이 작년 연말부터 쭉 이어온 거의 지금 한 달, 두 달, 석 달, 네 달 정도 그죠? 지금 이제 5개월째 이런 박스권 그것도 특이하게 이 2000 구간에서만 그죠? 쭉 이어가는.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정말 지루한 이건 뭐 내가 주식 투자를 진짜 제대로 가치 투자로 접근하는구나 하고 느낄 만큼 별 재미가 없었을 겁니다.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계속 그 아주 작은 그 폭에서 계속 유지되는 그런 기운.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유지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에는 지수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잘 눌러놓고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 놓지 않고 개별 종목을 계속 순환매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대형주들도 상당히 빠르게 순환매가 전개되기 때문에 어떤 추세를 만들고 꾸준히 가지고 나가기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그런 구간을 한 2, 3개월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그 단타치고 또 짧은 스윙 구간에서
이익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더 재미를 보는 구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게 삼성전자가 지수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수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또 크게 상승하지 않는 게 바로 삼성전자가 눌려져 있다는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삼성전자를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는 이유는 스토캐스틱 상에 스토캐스틱 상에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지금 침체 구간을 보이다가 조금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서 50 이상까지도 끌고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번에는 또 도와주지 않았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50을 돌파하고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가면서 전 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에너지가 나와줘야 주가가 이제 팡팡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지금 얘가 계속 50 밑에서 거의 한 2주 정도, 3주 정도를 50 아래 권역에서 방향을 아래 위로만 잡고 있는 상황이 돼버리고 갇혀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의미 있는 상승이 못 나오고 다시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값이 하락해서 다시 30 밑으로 떨어지는 상황까지 왔거든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다시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어떤 식으로 튀어 올라가 주냐를 잘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번이 지금 세 번째 상승 시도를 하는 그런 우상향의 파동이기 때문에 이 파동이 지난번 가장 고점인 70, 80 이상의 과매수권으로 진입하는 에너지 파동이 한번 나왔을 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한번 50 이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때 이후에 삼성전자의 조정파가 주간 스토캐스틱을 훼손하지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그리면서 아마 이번 레벨단의 최소한 상단까지 91,200원 정도의 레벨단 상단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런 상황인데요. 중요한 저항점은 83,300원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주가가 83,300원을 좀 강하게 돌파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 83,300원을 안착을 꼭 해야 합니다. 이 83,300원 밑에서는 일이 안 돼요. 그래서 83,300원은 지금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금액을 돌파하고 83,300원을 잘 지켜주는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구간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는 매물대, 그죠?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되고 이 부분만 벗어나면, 그죠? 83,300원을 돌파하고 안착 이후에 이 부분만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91,200원까지 한번 욕심을 내어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거의 이 부분에 매물대가 크게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가 사실은 사상 최고가를 뚫고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구간이거든요. 매물 부담을 보시면은 현재 여기에가 이제 삼성전자의 위치인데요. 이게 가격대 위치인데 지금 20분위로 봤을 때 마지막 한 분위만 남겨놓고 있어요. 0.39% 정도만 남겨놓고 있어요. 전체 비중에서 봤을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 매물은 그렇게 큰 매물대는 아닙니다. 단지 이 매물대가 개인의 매물대이기 때문에 이 매물대가 어떻게 보면 조금 강한 상승만 나와주면은 이 개인들은 또 특징이 뭐냐면 매물을 빨리 던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강력한 세력의 상승의 에너지만 있다면 아마 개인들이 빨리 털리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의 대열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까지 한번 노려볼 만한 상황이 왔다. 이제는 왔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조금 긍정적인 차원으로 매수 관점으로 지금 접근을 한번 해볼 수 있겠다.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한번 한 파동 정도는 우선 나와줘야 될 것 같고요. 한 파동 정도는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주간 스토캐스틱의 에너지 방향을 보시면서 일단 최소한 이 30 정도를 돌파하고 어느 정도만 돌려주고 골든만 내줘도 이번에 파동은 지난번 저점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서의 돌림이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윗방향 추세 상승 방향으로 좀 끌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지겨우실 텐데요. 조금 더 가지시고 홀드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없으신 분들은 뭐 신규 접근 충분히 가능한 위치잖아요. 지금 레벨단 중에 딱 중간 정도 부분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신규도 접근이 가능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는 잘 매매를 하지 않습니다만 삼성전자는 관심 종목에 두고 항상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물량을 보유는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삼성전자로 가지고 어떤 큰 이익을 보기 위해서, 왜냐하면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는요. 네. 그래서 같이 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모두도 너무 오랫동안 지연되는 것은 또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매매 활용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로 항상 보면서 가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전체 시장과 상당히 많이 영향력을 주는 그런 종목이니까요. 자, 다음 종목은 유니캐스트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오랜만에 소개를 드리는데요. 제가 지난번 3월 24일쯤에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더라고요. 예,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신규 진입 또는 비중 확대가 가능하다 하지만은 본격 상승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일단 최근에 4월에 들어서 일단 주간 스토캐스틱은 강한 상승의 힘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의 힘을 보였는데 지금 밑에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이 그냥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만 쭉 보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주간 스토캐스틱은 상승의 에너지 값을 내려고 했는데 내고 있는데 주간의 이 에너지에 충분히 좀 에너지 값을 충분히 어떻게 영향을 못 주는 이런 일간 스토캐스틱의 힘이 쭉 옆으로 기어버렸어요. 아까 포스코 때 그랬나요? 네. 어떤 50 포스코가 아니라 삼성전자 때 50 라인 밑에서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오랫동안 보이고 심지어는 다시 하락을 해서 과매도권까지 들어가 버린 그런 상황이 나오니까 주간 스토캐스틱이 못 버티고 에너지가 다시 하방으로 이어지는 모습. 그러니까 주가가 또 최근 하방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번에 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했던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이 돼버린 거죠. 쉽게 말해서 힘만 썼는데 영향가는 없었다. 그죠? 주가는 상승을 하지 못했다. 왜?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으로 쭉쭉쭉쭉 뻗어나가주지 못했기 때문에 주간 스토캐스틱도 금방 그 에너지의 소진을 일으키고 다시 하방으로 돌려버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30 이하로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금 제가 조금 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번에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이제 과매도권선을 벗어나서 30을 뚫고 올려가는 모습. 다시 한번 이런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난번처럼 상승의 모습을 보일 거거든요. 근데 그때 이 주간 스토캐스틱이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힘을 받아준다면 그리고 얘가 지난번처럼 이렇게 50 부근에서 놀고 50 이하에서 노는 게 아니라 상승하고 강하게 하락하고 또 강하게 상승하고 쉽게 말해서 등락폭을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힘의 에너지 배분을 적정하게 잘 해준다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적정하게 잘 해준다면 이 주간 스토캐스틱의 힘의 방향도 다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렇게 과매도권에 들어가 있었다가 그러니까 초과매도권이죠. 이런 상태에 들어왔다가 올라갔는데 너무 이 구간이 아까웠어요. 상당히 저는 이 구간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얘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때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어야 되는데 계속 50 라인에서 놀다가 결국 밀려버렸거든요. 상당히 아쉬운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런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지금 이 주가가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11,300원을 돌파 지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11,300원. 그래서 11,300원 또는 1250원 그 권역을 어떻게 잘 돌파해서 올라가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걸 또 돌파하게 되면 무슨 또 자리가 있냐면 바로 이 매물대가 있죠. 일목균형표상의 매물대를 또 뚫고 올라가야 되는 또 그런 또 약간 부담도 있긴 해요. 그래서 여기를 돌파할 때는 좀 강한 돌파의 에너지가 나와야 되고 강한 거래대금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접근하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눈여겨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번 상승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번에는 어떤 에너지 파동을 만들면서 올라갈 것인가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DMI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익이 많이 나 있죠. D 플러스 값이 아래에 있고 D 마이너스 값이 위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 폭도 이익도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 이게 다시 끝까지 올라가면서 다시 크로스가 나기 위해서는 제법 어느 정도의 에너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유니캐스트는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갈 건 아니고요. 그냥 이번 파동이 어떤 식의 상승 움직임을 보이는지 좀 기대를 갖고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하락과 상승 파동 정도에서의 에너지에서는 아마 정말 좋은 매물대까지 벗겨내는 그런 강한 추세를 한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코스모 신세제 종목 한번 볼게요. 코스모 신소재.
자, 코스모 신소재는 최근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예,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제법 큰 폭의 레벨업을 시도를 했고요. 레벨 이제 업이 끝나고 지금은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매매가 가능한 구간. 더더군다나 지금 이제 위치가 2층 정도까지 와 있는 그런 위치다. 그런데 지금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적정 주가 같은 것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적정 주가를 지금 이제 타치를 하고 이번에 며칠 전에 타치를 하고 지금 다시 이제 위에 긴 꼬리를 달고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주봉상 보여주고 있거든요. 적정 주가는 27,234원인데 물론 상단에 여기는 지금 표시가 되는군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크게 작게 보면은 빨간색 라인이 있는데 이게 얼마냐면은 32,325원이에요. 아직도 상승 여력이 적지는 않죠. 하지만 지금 어느 정도 2021년 기준에 실적은 어느 정도 타치를 했기 때문에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도 타이트하게 손절선을 딱 정하고 마음에 이번 레벨단 일봉상 레벨단 최하단을 딱 지키는 것을 목표로 아니면 이 지금 폭이 제법 크거든요. 폭이 제법 크기 때문에 이 폭을 잘라서 이럴 때는 제가 전체적인 레벨을 가운데로 자른다 그랬죠. 네, 그림 다시 거리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레벨 단이 이제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폭이 크면 그 레벨 단을 반으로 딱 자른다 그랬죠. 그래서 반을 잘라서 그 반의 윗부분 또는 아랫부분을 타겟으로 잡고 그 라인을 다시 이제 3등분으로 그죠? 3등분으로 분할해서 적절하게 전략을 세운다. 뭐 밑 상단을 하든 아니면 아래 하단을 하든 상황에 맞게끔 분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온다. 물론 이 이제 폭이 너무 클 때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폭이 제법 큰데요. 대충 얼마나 되죠? 폭이 30% 정도 되는군요. 30% 정도 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15%를 딱 잘라서 나는 정말 타이트하게 25,350원. 그러니까 이 레벨단의 중심 부분을 손절선으로 잡고 나는 지금 윗방향으로 한번 베팅해 보겠다. 그 윗방향으로 베팅하는 게 실패되면 바로 짧은 손절을 치고 나오겠다 하는 정도의 계획이라면 신규 접근도 가능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은 이미 보유하신 이미 이 밑에서부터 충분히 물량을 확보하시고 물량의 비중을 점점점 놀려오신 그런 분들의 자리다. 그런 분들께서 지금 구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에 베팅을 하고 물량을 더 모아 나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될 수 있다. 스토캐스틱 에너지 보시면은 지금 보시는 대로 주간 스토캐스틱의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지금 가능한 한 하루 이틀 내에 빨리 상승에 강한 에너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자체는 밑으로 떨어질 거예요. 더더군다나 70 밑으로 떨어지는 것부터는 정말 안 좋게 본다 그랬죠. 그렇게 안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변곡점이 시작되는 부분의 연장이다. 그러면 이제 하락이 좀 커질 수 있고요. 50이 이제 한번 지지받을 수 있는 라인이긴 한데 정말 강한 추세면 50에서 지지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턴어라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 50마저도 무너지고 떨어지면 이제 밑에 있는 30 그죠? 까지 과매도 구간까지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좀 주의해야 될 구간이지만 만약에 이게 턴어라운을 빨리 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때는 지금 수준에서는 충분히 한번 더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그러니까 보유자들이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한번 같이 따라가는 전략도 가능하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경동나비엔인데요. 경동나비엔은 제가 어제도 한번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오늘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서 오늘도 참 좋은 모습을 보여서 다시 한번 상태를 또 확인해보면 오늘 지금 보시면은 일간 골든크로스 났죠, 그죠? 그 다음에 주간도 골든크로스가 났습니다. 70m로 떨어지지 않는 선에서 데드가 났긴 했지만 일간이 금방 말씀드렸던 그 코스모 신소재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와진다면 조금 긍정적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동 나비엔이 지금 오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분명히 일간 스토캐스틱이 과매도 구간에 들어오려는 상황에서 주간 스토캐스틱은 높은 위치, 70 이상에서의 위치에서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는데 이럴 경우에 경동 나비엔이 지금 오늘 강한 양봉으로 에너지를 돌리게 되면 이렇게 주간 스토캐스틱 다시 양봉이 날 수도 있는 자리다. 네, 그죠? 네,
그런 자리인데 일단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레벨 단안에서 얘도 계속 레벨업을 이렇게 만들었다가 그죠? 지난주에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변해서 지금은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인데 지금은 매매가 가능한 자리다. 그죠? 그리고 얼마 전에 가운데 부분 2층 중간 부분까지 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물량을 조금 더 늘려도 되는 또는 신규로 접근했어도 되는 그런 자리이기도 했죠. 그래서 지금 다시 상승의 기운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58,700원을 첫 번째 저항으로 보셔야겠죠. 레벨단 상단이니까 58,700원을 첫 번째 저항으로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제 뭐라고 설명드렸냐면은 56,100원 56,100원짜리가 주요 저항선이고 그 56,100원을 뚫고 안착을 시킨다면 계속 상방의 에너지가 나온다. 그 다음에 중요한 저항선은 57,400원인데 오늘 57,400원까지는 가지는 못했어요. 57,100원으로 끝났지만 57,400원이 아마 내일 한번 도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7,000원이 목요일 날 도전이 돼서 돌파하고 안착이 된다면 그 다음은 또 한 번 레벨업의 시도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강한 추세로 보이기 때문에 물론 지금 바로 따라가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양봉이 나왔죠. 네. 그리고 에너지 측으로도 지금 이틀 첫째 골든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는 더 따라가도 되겠다. 57,400원 하루 정도는 이미 있는 보유자라면 신규는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만 57,400원 돌파 안착하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58,700원을 돌파하는 자리에서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분이시라면 이때 이제 돌파할 때 그죠? 돌파하는 모습이 좀 강하게 보이면 그때는 이제 마지막 돌파 매매로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히 물량 매집이 안 됐다면 그때 한 번 더 쏟아 부을 수 있는 마지막 자리라고 했죠. 근데 지금 경동 나베인 같은 경우는 57,400원에서도 한 번 더 그런 자리를 줄 수 있다. 그래서 내일 내일이 아니죠. 목요일 날 내일 모레 그때 이 57,400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지금 아마 이게 이틀째 골든 이틀째가 되기 때문에 이틀까지는 제가 따라간다 그랬죠. 그래서 이틀 때까지 따라갈 수 있다고 했으니까 57,400원 돌파 안착하는 구간이 확인된다면 한 유닛 정도는 더 추매해서 전체적으로 물량을 더 키운 이후에 58,700원 돌파하는 걸 한번 지켜볼 만하다. 그때 레벨업을 한번 또 시도할 때 한번 노려볼 만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GS건설입니다. 자, GS건설이 상당히 좋은 모습으로 우상향을 쭉 해보이고 또 레벨업도 한번 했고요. 그죠? 레벨업이 아주 짧은 레벨업이죠. 얼마 못 올라가고 그냥 레벨업을 마무리해버리고 지금 이제 레벨 스테이 구간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레벨단에 이렇게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레벨업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레벨 그 높이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은데 어쨌든 지금 한 3, 4일 동안 급하게 떨어지면서 이미 가격이 43,300원인 레벨단 하단까지 지금 타치를 해버린 상황입니다. 그죠? 아주 안 좋은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한 3, 4일 이내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보시면 더 이제 그게 보이시죠, 그죠? 일간 스토캐스틱이 불과 며칠 만에 이 과미수권에서 과미도권으로 쑥 떨어지는, 그죠? 단 며칠 만에 떨어지는 그런 강한 에너지를 보이다 보니 당연히 주간 스토캐스틱 그 좋은 위치에 있던 주간 스토캐스틱도 한 2, 3일 만에 그냥 70도 무너뜨리고 대대면 내면서 나와버렸단 말이죠. 그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쭉쭉 흘러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일간 스토캐스틱의 위치가 과매도권은 이미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빨리 이 떨어지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반등하는 힘도 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 준다면 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다시 이게 또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기운을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이 레벨단, 그죠? 현재 이 레벨단을 걱정하고 있죠. 이 레벨단이 망가질까봐. 이 레벨단 지금 마지막 지지선이 43,300원 정도인데요. 이 레벨단이 망가지고 떨어지면 이제는 새로운 레벨 다운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죠? 레벨 다운이 이렇게 뭐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레벨 다운이 만들어지는 것은 그렇게 보면 큰 틀에서 놓고 본다면 지금 그동안 쭉 올라왔던 추세 상승이 다시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또 변곡점이 시작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거든요. 지금 사실은
GS건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많이 올라온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떨어진다고 해도 뭐 그렇게 이상하게 보여질 정도의 수준은 아니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중요한 자리인데 지금 레벨 따는 43,300원이 바닥이지만 바로 밑에 어떤 선 주요 지지선이 있냐면 바로 60일 이동 평균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일 이동 평균선을 믿고요.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기회를 주고 조금 더 노려볼래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구름대 있죠. 예, 그 구름대 저항을 한번 믿어보고 저기 지지를 한번 묻어보고 이 지지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는 한번 가져가 본다. 아니면 이제 일목균형표 후행스팬을 기준으로 삼아도 좋고요. 그래서 이 레벨 단이라고 하는 것은 레벨 단이 밑에 바닥에서 무너져서 레벨 다운이 시작하려고 그러면 저는 보통 그 레벨 하단에서 보통 7% 정도가 돼야 레벨 다운의 시작으로 보고요. 레벨 업도 마찬가지죠. 제 상단에서 한 7% 정도 더 올라가야 레벨 업이 시작된다 보거든요. 그전에는 레벨 업의 시도고 레벨 다운의 시도일 뿐이지 꼭 레벨 다운이 된다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내가 만약에 이쯤 떨어졌는데 지금 수익률이 마이너스는 아니에요. 하지만 뭐 수익률이 1%, 2%이 정도 선이라면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물량을 많이 줄이는, 그러니까 거의 뭐 한 유닛 정도만 냅두고 대부분 물량은 다 익절을 해버리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가면 다행이지만 반대로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의 구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량이 뭐 3유닛이다, 4유닛이다, 5유닛이다, 뭐 심지어는 6유닛 꽉 차 있다. 이런 수준이라면 이때는 리스크를 다 갖고 내려가는 게 정말 위험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내가 수익률을 얼마나 보고 있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내가 만약에 현재 지금 수익률이 뭐 플러스 30%를 보고 있다. 여기서 조금 떨어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나한테는 별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죠? 물론 30%가 20% 되는 것은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가잖아요. 장부가. 많은 분들이 이 장부가라는 걸 이해를 못 하는데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몇 프로 이익 보는 게 그게 실질적인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장부상에서 북에서만 그게 이익으로 잡혀 있을 뿐이지 수익률이 플러스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기록이 될 뿐이지 그 자체를 실질적으로 매도를 하고 완전히 그 포지션을 클로즈하기 전까지는 내 돈 아니에요. 그 돈은. 대신에 그게 지금 현재 수익이 지금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내가 플러스 20이다. 20%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버티기가 쉬워지는 거죠. 왜? 더 떨어져 봐야 내가 사실상 손해를 보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GS건설을 통해서 손해를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더 가져갈 수 있는 여유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다른 상황들을 지켜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내가 지금 플러스 1%예요. 지금 현재 1%야. 지금 내일 하루만 더 음봉이 떨어져도 나는 마이너스 수익률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가 들어가야죠.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안 하면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손해가 커진단 말이에요. 손해가 되면 물론 그것도 장부가의 손해이긴 하지만 심리적으로 못 버텨낸다고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자꾸만 평균 단가를 높여야겠네. 더 떨어지는 거 이거 손해 복구해야 되는데 본전 만들어야 되는데 하면서 나오는 게 바로 평단을 낮추는, 그죠? 뭡니까? 물타기를 한다는 거죠. 물타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게 물타기예요. 제가 추천하고 있는 피라미딩 전략에서 물타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타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걸로 나온,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물타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이론에서는 이건 큰일 나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중요한 위험 요소가 발생했잖아요. 지금 분명히 잘 갔잖아요. 잘 가는 파동에서 이 파동이 또 한 번에 꺾어지는 파동이 이 레벨단 하단에서 우리를 지켜주고 반등해주는 모습이 나와준다면 천만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떨어진다면 위험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거. 이건 분명한 위험 신호거든요. 너무너무 큰 위험 신호입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금은 비상사태라고 보고 GS건설을 가지고 있는 특히 수익률이 1% 이내의 사람들, 뭐 심지어는 한 3%까지, 그죠? 저는 안전한 것을 보통 7%로 보거든요. 7자를 상당히 좋아하는데 이 7%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만약에 수익률이 7%라면 그나마 안전해요. 하루 정도는 버틸 수 있는. 뭐 물론 하루에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5%갈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7%라는 장대 연봉이 만들어지는 그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그런 대형주 쪽이라면 절대적으로 7%라는 수가 잘 나오지는 않아요. 특별한 7%가 나왔다면 정말 큰 위험입니다.
그리고 보통 저는 이제 음봉이 떨어지거나 양봉이 떨어질 때 2.5%를 기준으로 많이 하는데요. 2.5% 떨어지는 음봉이라든지 2.5% 상승하는 양봉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된다. 그때 그 이상으로 높아지거나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일종의 위험 신호로 보거든요. 그래서 7% 정도 지금 수익권에 있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 하루 정도 또는 이틀 정도까지 하락을 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의 여유가 있지만 지금 1%다, 2%다 이건 하루 만에 날아가는 거예요. 하루 만에 마이너스로 전환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다시 반등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단 리스크 관리. 내가 안 보는 게 낫지 손해 보는 것보다는요. 그죠? 내가 손해 보는 것보다는 안 보는 게 나아요. 못 벌더라도 손해 안 보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정말 중요한 라인 때, 그죠? 그래서 밑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 조금 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밑에 있는 매물대까지를 한번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셔야 된다. 예. 제가 이렇게 안 좋은 쪽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싫어하세요. 뭐 심지어는 막 구독도 탈퇴하고요. 싫어요도 누르고 안 좋은 그 내용을 전망을 말씀드리고 위험하다, 더 떨어질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쪽의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그러면 정말 반응이 안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울해하세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은 제가 특징주 분석할 때도 위험한 쪽에 대한 내용을 잘 이야기를 안 합니다. 상승에 대한 기운을 갖고 있는 그리고 상방에 베팅할 만한 종목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주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지 지금 위험한 종목, 팔아야 될 종목 이런 종목들을 섣불리 잘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 안 좋은 기운으로 말했어요. 팔아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내일부터 반등을 쳐. 근데 이 사람은 내 말을 듣고 보시는 분들은 내 말을 듣고 팔았어. 근데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 제가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징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관심 종목으로 소개드릴 때는 가급적이면 하방의 기운이 있는 종목은 잘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만 일단 GS건설은 지금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게 보이고 좀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은 종목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OCI입니다. 자, OCI도 GS건설과 똑같은 모양을 그리고 있어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립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레벨업 과정을 거치다가 레벨업이 스테이로 변했고요.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위치가 레벨 단 하단인 11만 9천 원까지 내려왔죠. 그죠? 11만 9천 원까지 내려왔고 재밌게도 그 위치가 지금 밑에 있는 60일 이동 평균선 그리고 매물대가 밑에 저항으로 받치고 있습니다. 지지로 받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 부분 60일 이동 평균선과 이 매물대의 지지를 한번 믿어보시자. 믿어보시되 이 부분이 탈락한다. 이 부분이 탈락한다 그러면은 OCI는 포지션을 크로징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물량을 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지난번에 레벨 상승했고 레벨 단 업, 레벨 다운, 또 레벨 업 이번에 또 떨어지면 레벨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추세가 서서히 기우는 듯한 느낌의 방향으로 에너지가 지금 돌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수익률이 빵빵하게 나오신 분들 여기 밑에서부터 잡아서 최소한 3, 40% 이상 나오신 분들이야 조금의 파동을 더 한 번 더 기다려보고 전 저점인 10만 8천 원 부근 그죠? 10만 8천 원 부근이 깨지는지 보면서 가도 늦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수익률이 1%, 2%이신 분들이 그때까지 확인하고 가서 다시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안 돌아오고 계속 하방의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은 점점 손해가 커지게 되는 쉽게 말해서 소위 말해서 장투, 비자발적 장투자가 되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 그죠? 레벨단 하단이잖아요. 이 하단이 왔을 때 제가 종목을 설명 안 드리더라도요.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런 하단에서는 팔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최소한 제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전략으로 만들어 나가시는 분이고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면 최소한 이런 자리에서는 이제부터는 정리를 해야 되겠구나. 제가 다른 설명이 없어도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반드시 해 나가야 되는 걸 공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스톡캐스틱 한번 보시면 아까 보셨던 GS건설과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일단은 7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는 방향이죠. 어느 정도 50까지도 내려왔단 말이에요. 50을 지키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러려면 이제 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턴어라운드하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금 일간의 위치가 그죠 상당히 밑에 있다는 거죠. 그죠? 이미 과매도권이 있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이거 양봉 뽑아낼 수 있습니다. 양봉 뽑아낼 수 있고요. 그때 양봉 뽑아낼 때 추이를 지켜보셔야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얘가 상승의 기운을 가지고 올라가는데 주간 스토캐스틱이 거기에 동조해서 열심히 잘 쫓아가지 못하고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인다. 그냥 뭐 겨우 뭐 돌려내려는 모습 뭐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인다. 얘는 벌써 막 올라갔는데. 그러면 그랬다가 얘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그럼 얘는 더 이상 못 올라가고 또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게 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때를 오히려 얘가 힘을 못 내고 그냥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면은 이때는 무슨 구간이 되어야 되느냐? 물량을 줄여 나가야 되는 구간이 되는 겁니다. 차트상에 다시 설명드리자면 아까 일간 스토캐스틱이 돌아 나간다는 말은 결국 이제 봉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봉들이 양봉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양봉이 이렇게 쭉쭉 만들어진단 말이죠. 쭉쭉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간 스토캐스틱이 강하게 돌려내지 못하잖아요. 강하게 돌려내지 못하는 계속 이렇게 비리비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진다면 이때쯤부터는 물량을 줄여나가야 된다. 왜? 일단 여기를 강한 저항으로 봐야 돼. 레벨단 상단은 항상 제일 강한 저항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저항대가 19만 5천 원이거든요. 13만 9,500원. 죄송합니다. 13만 9,500원이 중요한 저항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더라도 13만 9,500원에서 한번 저항을 맞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물량을 줄이시는 다시 물량이 많지 않으신 분이야 뭐 그리 고민하실 일은 아니지만 뭐 내가 이미 5년이 6년이 갖고 있는 분이라면 그냥 순간적으로 떨어지면서 빨리 대응 못하신 분들은 고스란히 물량 들고 밀려 내려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이 부분에 6년이 거의 돌파할 거라고 꽉 채워놨는데 너무 순식간에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 제대로 못하면은 고스란히 밀려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음봉이 발생하면 그때는 정말 주의하고 물량을 조금씩이라도 줄이는 게 맞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구간에는 익절이거든요. 담은 1%가 되든 뭐 2, 3%가 되든 익절이기 때문에 잃는 것보다는 적게 보는 거, 잃는 것보다는 본전이 낫잖아요. 그죠? 그렇게 리스크 관리를 그때그때 해야 됩니다.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은 너무 바빠서 매 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분들이야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야 쉽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리스크 관리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리스크 관리. 그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비중 조절이에요. 내가 물량이 정말 작으면 어떤 큰 손해가 와도 큰 수익률의 하락이 와도 내 전체 계좌에는 별 영향을 안 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1%, 2%밖에 안 되는 전체 100% 중에 1, 2%밖에 안 된다면 영향 없는 뻔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전체 30%, 40%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10% 떨어지면 내 갖고 있는 전체 포트에 영향을 그대로 전달해요. 그래서 OCI도 금방 말씀드렸던 GS건설과 마찬가지로 정말 특별히 더 모니터링 해야 되는 구간이 있다. 이런 구간 정말 모니터링 해야 돼요. 올라갈 때 모니터링 별로 안 해도 돼. 그죠? 하지만 떨어져서 내가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임박한 라인에 왔을 때는 정말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때 놓쳐버리면 그때는 그냥 물려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손절을 못 해요. 그리고 손절 치라고도 제가 안 해요. 그냥 쭉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르겠지만 가져가야죠. 그러면 언젠가 이 회사의 실적이 나쁘지 않다면 언젠간 돌아오겠죠. 그게 6개월이 걸리든 1년이 걸리든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묶여버리는 거예요. 내 자금이 그게 꽉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건 본전 만드는 거. 그거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정말 널뛰기죠. 어제 엄청나게 하락을 하더니만 어제 종가가 마이너스 5.5%, 오늘 플러스 7.05%. 오늘 어제 음봉을 완전히 장악한 아주 멋진 양봉이 출현했죠. 그죠? 그리고 수급도 상당히 좋았죠. 대금도 어느 정도 붙여줬고. 스토캐스틱 차트 보시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계속 살아있는 모양인데 지금 일간 스토캐스틱이 상승했다 하락세를 기우는 방향이 있는 가운데 어제 음봉, 좀 장대 음봉, 정말 위험한 음봉. 이건 위험 신호라고 보셔야 돼요. 그걸 그냥 무시하는 수 있는 음봉이 아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이너스 2.5% 이상의 음봉은 조금 유의하게 보셔라. 그런데 이런 대형 주임인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 5%가 넘은 음봉이다. 그건 정말 위험하게 보셔야 되는 음봉이에요. 경계를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다행스럽게도 그 음봉을 완전히 장악한 장대 양봉이 나와줘 버렸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제 일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시 장대 8%가 되는 장대 음봉이 나올 줄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게 주식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 상으로 봤을 때 조금 안 좋은 것은 일간 스토캐스틱의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죠. 근데 다행스러운 건 오늘 저점은 또 높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이제 수렴을 할 수 있는 건데 어느 쪽으로 튈 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이게 오늘 골든을 냈으니까 내일 그러니까 목요일 날 상승의 기운을 계속 이어나가 주고 지난번 고점 전정 고점까지 타치를 해주면은 이거 아마 다시 80 이상 돌파하고 들어갈걸요. 80일 이상 돌파하고 들어가면 좋은 모습 반드시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쉽게 말해서 레벨 단의 최상단을 돌파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다. 지금 최상단이 28만 4천 원이잖아요. 28만 4천 원부터 높아지면 그때부터 레벨업이잖아요. 그죠? 레벨업의 기운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 전 고점이 32만 7,500원이에요. 그러면 이런 레벨단 하나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구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워낙 큰 장대 양봉이었기 때문에 내일은 내일 하루 노는 날인데 조금만 내일이라죠. 목요일 날 조금 쉬어가는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음봉이 절대적으로 오늘 양봉의 50%를 훼손하면 안 됩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이 양봉의 길이 있잖아요. 이 길이의 50% 수준을 훼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위에다 당일 중간값이라는 걸 이렇게 표시하게 마크 해놨는데요. 26만 3,250원입니다. 26만 3,250원은 이 고가와 저가의 중간값이라서 실질적으로 봉의 중간값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뭐 계산하실 수 있는 분은 이 봉의 저점과 봉의 고점을 더해서 나누기 하면 중간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 중간값 정도, 뭐 정확하게 딱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 중간값 언저리를 만약에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 중간 라인 밑으로 뚫고 내려면 안 되고 여기 정도까지 떨어지는 것은 용인이 가능하다. 그럴 때는 오히려 조금 물량을 더 살 수도 있는 수준이 돼요. 종가 부근에서 이 중간값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때는 조금 추매를 해도 되는 상황이다. 물론 물량이 있으시고 이미 수익을 보시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그죠? 그래서 일단 SK이노베이션도 좀 좋은 긍정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가져가 봐도 좋겠다.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고요. DMI도 지금 많이 붙었는데 아마 하루 정도 더 올리면은 다시 벌어지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금 RSI하고 CCI는 조금 더 올라야 신호가 뜨네요, 그죠? 아직은 아닌 것 같고 MACD도 조금 더 올라야 되는 부분인 것까지 나오니까 뭐 그렇게 급하게 따라잡을 이유는 없고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고 얘들은 말하고 있고요. 하지만 스토캐스틱 상으로는 스토캐스틱 상으로 최소한 전 고점 한번 돌파해 줘야 됩니다. 이거 돌파하고 조금 더 올리는 모습이 나와야만 얘가 80 이상의 과매수권으로 들어갑니다. 80 이상 그 다음에 85 이상 정도로 들어가 주면은요 그때는 정말 에너지 강해져요. 상방의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노려보시고 긍정적으로 보시면서 가도 좋겠다. 그 다음 종목은요. 현대차 한번 볼게요. 참 자동차 종목들이 너무너무 힘든 시간을 계속 보내고 있죠. 계속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특히 2월달부터 계속 흘러내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4월달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간 스토캐스틱이 받쳐주지 못했죠. 얘가 팡팡팡팡팡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계속 에너지에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은 50 이하로부터 그냥 계속 많이 시간을 정체해버리는 그렇게 되면은 주간 스토캐스틱이 무너지죠. 살짝 반등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였었거든요. 지난 4월 초쯤에 4월 중순쯤에 살짝 좀 기대를 할 만한 그런 구간이 나와가지고 저도 약간 흥분하고 요 현대차 다시 살아나보나 보다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얘가 이렇게 하니까 여지없이 무너졌죠. 근데 오늘 또 다시 한번 강한 일간 스토캐스틱의 상승을 지금 보여줬어요. 좀 제법 강한 게 나왔죠. 에너지상으로. 그래서 여기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주간 스토캐스틱이 잘 영향을 받아준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락했다가 상승하는 그 파동 구간에서의 주한 스토캐스틱의 영향을 잘 보고 접근할 수 있는 구간으로 봐도 되겠다. 네, 그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특히 지금 오늘 워낙 강한 어제 오늘 이틀 동안 워낙 강한 에너지 값이 나오다 보니까 RSI, CCI 같은 경우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네, RSI도 지금 그죠? 매수 사인이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CCI도 매수 사인이 뜨죠. 둘 다 오늘 매수 사인이 뜨고요. MACD도 지금 양전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좀 에너지를 올렸죠. 네, 그래서 이것도 조만간에 양전환이 될 가능성이 많다. MACD까지 양전환되면은 한동안 올라갈 가능성이 많게 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일봉상의 바로 이 구름대입니다. 얘 매물이 지금 좀 거슬려요. 그죠? 그리고 21이동 평균선, 61이동 평균선의 이 매물들을 소화해야만 본격적으로 상승. 쉽게 말해서 24만 4천 원까지는 비빌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저는 지금부터 한 달 정도 본다는 거죠. 한 달 정도 한 번의 파동, 그죠? 올랐다 내렸다 오르는 그 파동에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게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파동이 좋은 시작의 파동으로 갈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있으신 분들 지금 뭐 2층 중앙에서 계속 정체, 아까 삼성전자처럼 2층 중앙에서 계속 정체된 모습을 보여서 상당히 재미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텐데요. 이제는 조금 희망을 가져도 되는 구간이 한 달 정도 내에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까지 오늘 정보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내일 어린이날이라서 휴장이죠. 그래서 내일 하루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고 너무 주식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제가 내일은 그 코카이 키노트 영상 하나 올려드릴 텐데요. 지금 일단 우선 회원들께서 멤버십들께서만 보실 수 있는 영상이라 나중에 물론 한 달 후에는 영상이 오픈될 텐데요. 그분들한테만 우선 영상이 공개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영상들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고 내일 어쨌든 즐거운 어린이날 가족들과 함께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코카였습니다. 고맙습니다.